매일 쏟아지는 글로벌 경제 뉴스, 정확한 통찰과 분석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KB증권 마블TV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 KB 글로벌 인사이츠 3월 25일 지금 시작합니다. 3월 31일에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증세가 공론화되면서 시장은 증세 영향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에 피츠버그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9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피츠버그는 유나이티드 스틸 노동조합이 위치한 지역인데요. 경기 부양책이 미국 제조업 부흥과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백악관이 마련한 경기 부양책 규모는 약 3조 달러입니다. 경기 부양안은 크게 두 개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도로, 교량, 수도 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투자안이고 두 번째는 교육, 빈곤 퇴치 등에 초점을 맞춘 불평등 완화 정책입니다. 백악관에서 역사학자들을 초청한 바이든 대통령은 빠르고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을 조언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대공황에 소구한 루즈벨트 대통령과 위대한 사회 정책으로 미국의 복지를 강화한 린든 존슨 대통령처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되어 있었고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정책은 불평등 완화안과 관련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법인세율과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증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부양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는데요. 첫째, 인프라 투자안에 필요한 자금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진행되고 둘째, 불평등 완화에 필요한 자금은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부양책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증세를 통해 마련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옐런 재무장관도 의회 청문회를 통해 증세가 필요하지만 국채 발행 여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중도 진영에서는 큰 폭의 증세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증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증세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중도 진영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주당 중도 진영이 원하는 수준에서 증세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표적인 민주당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법인세율을 25%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시장도 법인세율을 2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평가됩니다. 증세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수요일에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증세안도 함께 언급할 전망인데요. 따라서 연내에 광범위한 증세 가능성을 낮게 본 시장은 증세 영향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세를 통해 경기 부양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조달하겠다는 백악관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해지면서 금리는 더욱 하향 안정됐는데요. 금리가 안정되고는 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분기 말 리밸런싱 때문에 주식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영향과 증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법인세율이 21%에서 25%로 높아지면 산술적으로 기업 이익은 5% 감소합니다.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기 민감 업종은 증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부양책의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고 오히려 규제의 압박이 높아지는 대형 기술주에는 증세가 부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했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21%의 법인세율을 25% 또는 28%로 높이겠다는 것인 만큼 2017년에 급격하게 상향 조정됐던 기업이익 전망치가 당시와 비슷한 속도로 하향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